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방 가이던스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 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알고 계셔야 따라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남겨보는 거고, 대다수 분들이 다들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적응을 잘 하셨고, 적응을 잘 하신 분들만 남아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대다수 분들이 아마 6개월 정도는 다 같이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뭐지?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이던스 짧게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금지시하는 게 고배율이죠. 이제 배율 높게 절대 쓰지 마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선물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장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레버리지를 가용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돈을 잃기 쉬운 것도 없고, 대다수 분들이 돈을 잃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이다. 높은 배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배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보시면은 지금은 비트가 특히나 이제 2만 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뭐 요만큼만 200불만 움직여도 거의 1%가 넘나야 되는 수치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10배만 써도 10%예요. 근데 보통 이런 미스가 8번만 난다라고 가정을 해도 거의 시드는 청산으로 가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리스크에 직면하면 더 높은 리스크를 찾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3번 정도만 손절이 나가도 막 마이너스 30% 정도 되니까 이게 눈이 돌거든요. 그래서 멘징하려고 뭐 20배 뭐 좀 더 이런 리스크에 도전을 하죠. 근데 이게 성공을 안 합니다. 뭐 처음엔 운이 좋아 성공을 하는데 결국엔 또 똑같은 레퍼토리대로 가다가 청산이 날 거예요. 너무나도 뻔하고 저도 역시나 그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추천드리는 레버리지는 5배에서 7배 정도 추천을 드려요. 이것도 풀시드 기준 7배가 아니라 이제 전체 시드 중에 30% 정도를 가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기준으로 비트는 7배, 이더리움은 5배 정도 추천을 드려요. 정말 너무나도 확실한 자리다면 뭐 저는 10배까지도 뭐 가끔 쓰긴 하는데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봉으로 타점을 잡아서 거의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절대 10배 이상은 잘 쓰지 않아요.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들은 저보다 진입하시는 타점이 안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모니터 앞에 계속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끝 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좀 많이 눈치껏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극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는 절대로 10배를 넘기지 않는다. 이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시드는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여기 교육 자료를 올려놨죠. 이걸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시드가 100만원이 있어요. 선물할 돈 100만원이 있어. 마진 계좌에 100만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히든 시드 50만원을 빼주세요. 이 히든 시드가 뭐냐면, 이건 매매하는 시드가 아니라 내가 나머지 50만원으로 매매를 하다가 이게 줄어버렸을 때 다시 갖고 오는 시드예요. 그러니까 저장소 같은 거죠. 되게 이멀전시 저장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히든 시드니까 매매하는 시드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 50만원으로 매매를 하는데, 보통 여기서 또 절반을 나눠서 25만원에서 보통 30만원으로 첫 진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뭐 그 다음 히든 진입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 50만원은 이제 자기의 대응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세트 기준으로 묶으면 되는데, 손절, 익절이 나가면 익절로 끝나겠죠. 근데 만약에 손절이면은 이 50만원이 뭐 많이 줄 수 있겠죠. 이 50만원이 뭐 한 30만원까지 줄 수 있겠죠. 그러면 히든 시드에서 50만원이 있던 걸 20만원을 다시 갖고 와서 50을 맞춰줘요. 그리고 다시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세트를 3개로 나누시면 된다. 근데 제가 승률이 보통 70%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이제 뭐 손절, 익절 정도는 나갈 거예요. 근데 뭐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면 다시 이게 만약에 이게 50만원이 뭐 한 80만원이 되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계속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서 빌려왔던 20만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히든시드 50만원을 다시 맞춰주시고 60만원으로 매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3세트 기준은 하나로 묶으신 다음에 또 요거를 다시 3세트로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 순환 과정을 겪다 보시면 이 내 매매 시드가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0만원으로 시작했던 게 어느 순간 이제 뭐 200만원까지도 늘어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이걸 히든 시드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히든 시드가 50만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50을 더해주세요. 히든 시드가 100만원이 되고 내 매매 시드가 100만원이 되고 다시 이걸로 매매를 해서 다시 이게 2배가 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200을 전부 다 히든 시드로 넣으세요. 히든 시드가 300만원이 되겠죠. 내 매매 시드는 100만원이 돼요. 요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내가 실제 운용하는 돈이 비율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대1이었던 게 3대1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럼 이제 100만원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조금 더 올려 쓰거나 이게 손실이 보더라도 히든 시드의 창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실이 조금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고 리스크를 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낮은 레버리지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 히든시드 창고에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거칠게 말하면 계좌 뭐 한두 개 청산 놔도 뭐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다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아니라 일단 물려있는 게 뭐 한 5천만원 되시겠죠? 물려있는 게 5천만원 되고 나한테 남은 게 500만원인데 500만원 풀시드로 이제 20배를 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면 하시겠죠? 그러니까 매번 청산 나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이 500만원으로 20배 매매하면 뭐 가끔 막 2천만원도 찍고 그러실 건데 이걸로 또 5천만 만들어 보자 이러다가 또 청산 나고 계속 이러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히든 시드 저장소에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고 내 매매 시드와의 비율을 최소한 1대3 이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이 운용이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욕심도 안 나실 거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죠. 타점을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공개 자료로 올려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려와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올려드렸는데 내려왔고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볼륨이 터졌죠. 그럼 보통 여기가 찐바닥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나는 이쯤에서 숏을 칠 것 같다. 근데 뭐 사실 신도 몰라요. 뭐 피보나치 긋고 뭐 하고 하모닉하고 PRG 계산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오차는 3%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신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레인지를 잡아 주시면은 보통 근처 가격에 알람을 듣고 저는 여기서부터 대기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러다가 이제 1분봉을 보고 있어요. 1분봉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는 좀 다이아고날 추세여서 볼륨이 안 터지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조금 볼륨이 터졌죠. 그럼 저는 일단 진입을 해요.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풀시드로 진입을 한다기보다 내 히든 시드 제외하고 50%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뭐 25% 정도를 진입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조금 올라오면 나머지 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려간다 싶으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태우고 이거는 이제 자기만의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전략이 많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숏이 내려갈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절대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아니야. 한 번 눌려야 되라고 생각을 한다고 쳐요.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진입을 해. 레버리지 3배로 진입을 했다가 본절 로스가 터져요. 혹은 조금 손실을 봐요. 그걸 레버리지를 살짝 올리거나 비중을 살짝 올려서 뭐 5배로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틴 베팅이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틴 베팅이 뭔지는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결국에는 내려갈 자리에서는
이제 좀 비중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만약에 뭐 50만 원으로 쳤다가 내려갔을 때 뭐 100만 원으로 치고 또 올라가면 200으로 치고, 이게 만약에 내려가기만 하면 결국에는 멘징이 되고 수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곡 레인지에 오면은 계속 짧게 치는 방법이나 비중 컨트롤을 하시면서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풀시드로 하시거나 처음부터 높은 레버리지를 쓰시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혹여나 이러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그때는 시드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절대로 레버리지 높게 쓰시면 안 되고 비중 높게 쓰시면 안 되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레버리지 5배도 좀 불편한 게 맞을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레버리지 좀 높게 쓰시는 분들 보면은 돈이 정말 많으시거나 아예 돈이 없어서 소액이시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000만 원으로만 레버리지 5배 가용을 해도 로스만 터져도 뭐 한 500불 정도는 기본으로 터지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레버리지는 정말 높게 쓰시면 안 되고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브리핑을 해드리고 만약에 뭐 라이브 관점에 뭐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뭐 여기서 숏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카카오톡에도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숏을 잡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라고 레인지를 알려주시면 보통 그 레인지 근처에 알람을 걸어 두시고 개개인에 맞게 대응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바쁘신 분들은 지정가를 해주셔도 되는데 지정가를 하시는 분들은 촘촘히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그래서 내 스탑로스랑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절대로 이제 뭐 5% 이상 안 터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거미줄을 쳐주신다라든지 뭐 각자 방법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슬리피지라는 건 날 수밖에 없어요. 뭐 10불, 20불 차이로 슬리피지 나는데 제가 슬리피지 나는 건 픽 기록을 안 하긴 합니다만 이제 아까우니까 이런 건 좀 유도리 있게 다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지금 또 저희도 여기서 롱을 받았었죠. 내려올 때 볼륨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칼롱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뭐 다이버전스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볼륨이 이렇게 터지면 보통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기 때문에 항상 볼륨 터지는 쪽 위주로 변곡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보통 역추세 매매를 하는데 말이 두서가 없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제가 여기가 뚫리면 이 당시에도 여기서 롱을 잡아보자라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될 때는 직전 저점에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18,815에 18,815 이하로 내려갈 때 알람을 울리게 설정을 해 두신 다음에 알람이 울리면 그때 1분봉으로 돌아가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볼륨이 터질 때쯤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잡아놓은 로스컷 기준을 맞추시면서. 근데 간혹 로스컷 터트리고 올라갈 때 있죠. 이때도 유도리 있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바로바로 오더를 계속 제가 매매를 하는 거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거는 아마 한계점이겠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에 한계점이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자기들이 부담 안 되는 편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이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가져가시면서 손해 안 보시게. 그러니까 저는 홀덤 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게 왜 좋아하냐면 제가 매매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포커나 홀덤을 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운도 중요하지만 배팅을 얼마나 잘하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팟을 배팅하는 게 약간 잘하는 방법이고 그런 건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스가 터지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가 기대값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볼 만하다. 그럼 재진입을 해보시는 거고 뭐 약간 요런 자기만의 배팅 방법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그때그때 정말 다르게 해요. 정말 다르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진 제가 다 뭐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리고 일단 히든 시드 창고에 시드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도 더 가져가도 되고 여러분들과 상황이 다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상황에 맞는 그런 배팅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롱을 잡을 때도, 숏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뭐 여기를 보통 숏이나 롱은 직전 저점을 돌파하면 롱이 나오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숏이 나오거든요. 메커니즘이 뭐냐면, 여기에서 숏을 들어간 사람들을 청산을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보통 한 번 더 갱신이 나와요. 마찬가지, 여기서 롱을 들어간 롱을 청산시키기 위해 여기를 뚫어주는 무빙을 한 번씩 보여준다. 약간 요러면서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는 원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숏을 보실 때는 직전 고점에 알람을 걸어 두신 다음에 이 알람이 울릴 때 1분봉으로 돌아와서 볼륨이 터지는 걸 체크 후 동시에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코인나우라는 어플을 쓰고 있고, 뭐 코인나우 말고 뭐 바이낸스, 트레이딩뷰 자체에서도 알람을 거실 수 있고요. 자기가 편하신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타겟가 레인지에 오기 전에 알람을 항상 걸어 두셔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다음 알람이 울린다면 째려보고 있다가 볼륨이 터질 때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은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절대 레버리지는 7배 이상은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5배 정도를 추천을 드릴게요. 뭐 시드가 너무 작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제가 교육방 추천을 안 드리죠.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선물 시드가 3,000불은 넘으셔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3,000불로 매매를 해야지 한 달에 보통 저희 픽이 에버리지가 한 200% 정도가 나와요. 1차 타겟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1차랑 2차 타겟가를 드리는데 1차 익절 기준으로 픽 정리를 하고 있고, 보통 2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달은 8월은 장에 좀 늘어서 92%, 그리고 7월은 400%, 이번 달은 뭐 한 2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매 기록을 이렇게 매매 기록 매니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에버리지 200%를 잡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오더를 드리는 걸 다 똑같이 못 따라올 거고 아마 놓치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의 절반인 100% 정도를 목표를 하시는 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50%까지 낮추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100%만 한 달에 벌어보자란 마인드. 근데 내가 50%를 벌었을 때 이제 교육방이 이제 하루에 15,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불이에요. 한 달에 300불인데, 그래도 이 300불은 내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저희 방에 있을 수 있고 효용 가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물 시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못해도 3,000불 정도는 갖고 있으셔야 이제 히든 시드 1,500불로 매매를 해서, 만약에 이제 뭐 100% 달성을 했을 때 1,500불을 벌고 300불을 납부를 해도 이제 1,200불이 남을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추천을 드리는 게, 시드가 또 너무 없으시면 또 힘들고, 뭐 이 정도만 된다 해도 뭐 레버리지 5배면 충분하니까 절대 레버리지 늘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차 타겟가 도달하면 그 포지션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왜냐면은 왜 종료를 시키냐면, 실제로 저는 종료를 안 시킬 때가 많아요. 반익을 하고 끝까지 가져가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 오더를 또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타겟가를 찍게 되면 이 포지션은 종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또 자리가 나오면 신규 포지션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알려드리는 거고, 혹은 1차 찍고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보통 반등이 한 1.5% 정도 나오면은 1.5%에서 2% 정도 나오면 분절 스탑로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변곡에서 잡기 때문에 저희는 분절에 걸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절 스탑로스를 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이 정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고, 두서가 조금 없어서 제가 좀 급하게 지금 찍는 거거든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질문 주시고 제가 이거는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